에스크로가 시작이 되면 바로 바이어는 이 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검사를 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인스펙터를 하이어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정말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검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붕부터 파운데이션까지 다 꼼꼼히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보통은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돈을 내고 하이어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스펙터는 이 집을 꼼꼼하게 파운데이션까지 다 들여다보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고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라거나 괜찮다라거나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페이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이 조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만 하더라도요 40페이지가 넘는 자료예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펙션을 제대로 해야만 이 집의 값을 더 깎을 건지 아니면 이대로 내가 오퍼한 가격을 그대로 줘도 괜찮은 집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펙션을 했는데 파운데이션, 즉 집의 밑에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집이어서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스펙션 결과 이 집이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럴 때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벽이라든가 플러밍, 배관, 또 전기선이 LA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된 집들 흔하니까요. 근데 그 100년 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이 전기 공사를 미국 집을 지을 때 다 전기 공사를 했잖아요. 100년 전부터. 이 전선이 어디에는 거의 불이 날 위험에 처해 있을 정도로 전선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리와이어를 하는 것, 즉 전선을 다 교체를 하고 바꿔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꿔놓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인스펙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깎아야 되죠. 그리고 또 플러밍 문제, 수도관이 동파이프가 아니고요. 다른 재료로 써가지고 녹슬고 부식이 돼 있다. 이것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집값을 깎을 수 있는 거죠. 이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고 유능한 에이전트라면 사진을 보면서 대충 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구나라는 감이 나와야 돼요. 리페어 리퀘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하는 거를 또 작성을 해서 셀러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의 예시를 좀 볼까요? 지붕입니다. 이 주택의 지붕, 보통 육안으로는 우리가 그 지붕이 높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스펙터들은 사다리 놓고 위에 올라가서 다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 지붕 재료는 이제 쉥글이라는 지붕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도 뭐 기와도 있고 이렇잖아요. 슬레이트도 있고. 근데 이 쉥글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 내려가면서 지붕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놨네요. 이 지붕이 올드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듯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더 깊이 인스펙션을 해보고 그리고 지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퍼를 해놓고 에스크로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스펙션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지붕을 다시 해달라 이런 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처음부터 팔 때 지붕은 몇 년 됐기 때문에 오래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쳐주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붕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지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절에 여기를 교체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교체했을까? 물을 샜었는가 하는 걸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엮어서 리페어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들고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드니까 이걸 크레딧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는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청을 하는 단계에서도 에이전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면서 이걸 고치는데 대략 얼마가 들어가겠고 교체를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겠으며 이걸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데는 토탈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제너럴 컨트랙터들에게 이 리포트를 보내서 이걸 다 해결하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답이 오면 그 액수를 셀러에게 깎아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셀러가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는 모르지요. 그리고 깎아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협상하는 기술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 리포트를 꼼꼼하게 보고 에이전트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떤 것은 요구하고 어떤 것은 빼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아주 작은 것, 한 뭐 1불, 2불, 즉 전기 코드를 이렇게 씌워놓는 그런 게 미싱이 됐어요. 그거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괴롭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 1, 2불이면 사다가 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인스펙터가 그러면 뭐 지붕이나 이런 큰 문제만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 소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물을 틀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물을 한참 틀어놓고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합니다. 보통은 왼쪽이 더운 물, 오른쪽이 찬물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 연결해서 바꿔놓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하지요. 그런 것도 고쳐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세세한 거 불편함은 없는지도 다 체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인스펙션의 중요성은 건물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분들이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